시각 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입니다. 정겹고 생동감 넘치는 농촌과 어촌의 애니메이션을 배경으로 타이틀이 뜬다. KTV 귀농다큐 살얼이랐다 시즌 3. 22년 전 귀농을 선언한 아버지를 따라 10살에 처음 완주 땅을 밟았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시골살이의 진면목을 말이죠. 노지혜 씨.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여기 생활이 마냥 답답했고 싫었고 이랬는데 제가 자의로 내려오고 나서는 뭔가 조금 초기에 기획했던 대로 잡아 나가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훌쩍 서울로 떠났던 농부의 딸은 7년 전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스스로 선택한 두 번째 귀농입니다. 농촌에서 농사만 짓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는 진짜 기회의 땅이라서 뭐든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청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회가 많아요. 새롭게 찾은 기회의 땅에서 키워낸 희망이라는 이름의 작은 씨앗. 한 해 두 해 무럭무럭 자라나 이제 제법 튼실한 열매를 맺고 있다는데, 지혜 씨가 육즙이 잘잘 흐르는 떡갈비를 남편에게 먹여준다. 어때? 저기 그러니까 두 분은 무슨 농사를 짓는다는 거죠? 저희요? 떡갈비 농사지어요. 33세 노지혜, 30세 박성빈, 귀농 7년차. 딸 박혜빈 3세. 전북 완주군 동봉읍의 한 아파트에서 혜빈이 동요 리듬에 맞춰 춤을 춘다. 아기 곰의 재롱잔치가 펼쳐졌군요. 내레이션 김기현. 하지만 엄마의 마음은 바쁩니다. 어린이집 등원 시간이 코끝에 대롱대롱. 아니야, 다 입었다. 지혜 씨가 혜빈이 양치를 겨우 끝내고 옷을 입힌다. 이 와중에 혜빈이는 하기 싫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어린이집 가방을 맨 혜빈이 엄마를 따라 현관 밖으로 나간다. 혜빈이도 안고 엄마도 앉을까? 아니야. 혜빈아, 혜빈이 어린이 좀. 엎어지면 코 닿는 거리인데 천리말리 자꾸만 길어지는 등원길. 혜빈아, 그럼 어린이집 갔다가 오면 엄마 이따 아이스크림 사줄게. 어때? 뽀로로 보면서 우리 아이스크림 먹자. 아기 상어 뚜루루 보면서 아이스크림 먹는 거야 이따가. 알았지? 가자 그럼. 결국엔 뜀박질이 답입니다. 지혜 씨가 혜빈이를 안고 뛰어가서 어린이집 배를 누른다. 울지 마. 우리 혜빈이 어린이집 엄청 잘 가면서. 어린이집 문이 열린다. 어린이집 즐겁게 왔어 엄마랑. 어서 와. 엄마 한번 안아주고 그럼. 엄마 안아주고 엄마 사랑해. 엄마 일 잘하고. 엄마 이따 만나요. 이따 만나. 선생님 사랑해줘야지. 선생님 안아줘야지. 선생님 사랑해. 혜빈이 옳지. 선생님에게 안긴다. 역시 선생님 사랑해. 엄마 선생님을 따를 자가 없다. 엄마 이제 다녀오세요. 엄마 기분 좋게. 하트가 파이팅. 뿅뿅. 하트 다녀오세요. 매일 아침마다 펼쳐지는 세상에서 가장 애틋하고 곰살가운 작별 인사. 지혜 씨가 PD를 보고 웃는다. 선생입니다. 그래도 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 아는 것 같아요. 엄마가 워낙 바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지. 그리고 저렇게 주 보육자 선생님들이 좀 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 좀 안심하고 제가 일할 수 있죠. 여기까진 여느 워킹맘과 다를 바 없는 하루죠? 그러나 이제부턴 조금 달라집니다. 매일 아침 시골 마을로 출근하는 노지혜 씨. 그것도 직접 트럭을 몰고 달립니다. 서울에서 광고 회사를 다니던 시절엔 상상도 못했던 풍경들. 자잘한 새소리와 푸른 공기로 마른 세수를 하며 출근합니다. 전북 완주군 고산면의 떡갈비 가공 공장. 그녀는 작은 떡갈비 공장의 대표입니다.
직원 5명의 단촐한 규모지만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7년여의 시간이 쌓였습니다. 자, 저희 이게 지금 위생구역에서 떡갈비 포장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일하는 저기 탄 언니하고 야이 언니가 있어요. 특히나 저기 탄 언니는 저랑 제 창업 초창기부터 계속 손발을 맞춰가고 있는 언니여가지고 이제는 거의 뭐 척하면 척으로 제 마음 잘 알아주는 언니거든요. 얼굴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언니 인사 한 번만 해줄래요? 안녕하세요. 아 민망해. 언니도 야이 언니도 한번 인사해줘. 이다. 손을 흔든다. 모두 하얀 위생복 차립니다. 여기에 저희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 여기 지금 계시거든요. 오전 내내 지금 작업하고 그 세척 작업하고 있는 저희 공장장님이세요. 공장장님이기도 하지만 또 저희 남편이기도 합니다. 소개해드릴게요. 공장장님! 저희 남편입니다. 박성빈 30세. 혜빈이 있으니까 태어나기 전보다 훨씬 우리도 뭔가 좀 안정적이고 좀 더 그런 것 같지 않아? 좀 더 화목해진 느낌? 서로 이제 자기 시간 갖자고 따로 놀고 이랬었잖아. 맞아. 나 그런데 내 시간 한 번씩은 갖고 싶다. 아 코로나만 지나면 어디 가서 차는 한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 여보가 괜찮다고만 한다면? 오늘 작업은 신선도 유지가 관건인 고기 손질. 저희가 지금 축협에서 고기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요. 항상 그 등급표 확인해가지고 최소 1등급 이상의 고기만 받아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기 맛이 한 60%요? 네, 그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40%는 양념의 맛인 것 같아요. 보시면 저희는 이제 갈지 않고 이렇게 그냥 썰어서 쓰기 때문에 특정 부위는 뭐 이렇게 굵게 나오는 고기들도 있고요. 이렇게 갈아져 있는 고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씹는 식감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 밭을 잘 갈아놓듯이 어떤 일에든 기본을 다지는 일은 중요하죠. 떡갈비도 예외는 아닙니다. 간장, 대파, 양파, 생강, 마늘, 참깨, 참기름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이제 이렇게 레시피를 만들어내기까지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지혜 씨가 혼합기 뚜껑을 연다. 지금의 방법대로 정착하기까지 소위 삽질의 헛발질도 많았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재료와 써는 방법, 반죽의 농도, 거기에 보관 온도까지 뭐 하나만 삐끗해도 맛은 대번 변하니까 말입니다. 숙성실. 이제 숙성 과정을 통해서 이제 더 찰지고 식감도 좋아지고 이제 맛도 물론 좋아지고 이제 잡내 같은 게 덜 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희는 이제 숙성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품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숙성이라는 게 떡갈비에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사람의 일과 삶도 어디에 담기고 어디서 익어가는지에 따라 그 맛이 다를 겁니다. 그런 이유로 지혜 씨는 설익은 도시 생활을 접고 어릴 적 추억이 있는 완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이곳에서 뜻밖의 기회를 만났습니다. 노지혜 씨. 쇼핑몰을 하는 사무실을 전통시장 안에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지고 있으면서 매장이 있으니까 소비자들을 직접 만날 수가 있었잖아요. 그 공간에서 소비자들을 만날 때 뭘로 우리 거 농산물들을 많이 좀 어필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지역이 사실은 그 생강, 양파, 대파, 마늘이 좀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활용하고 뭐 원래 또 잘 판매하고 있었던 상추라든지 그런 농산물들을 집합적으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만한 게 뭐가 없을까 하다가 떡갈비 버거를 만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버거로 소비자분들을 처음에 만났는데 그 이제 저희 버거를 사러 오시는 분들이 그거 버거 되게 맛있다. 그 안에 있는 떡갈비 패티를 좀 팔면 어떠냐라고 소비자분들이 요구를 하셔서 그 떡갈비 패티를 판매하기 시작했죠. 그게 지금의 떡갈비 공장까지 오게 된 거예요. 네. 인생 참
참 잘 굵습니다. 힘줘서 시작한 농산물 쇼핑몰은 영 날개를 못 폈는데 힘 빼고 내놓은 떡갈비 버거가 펄펄 날았으니 말이죠. 사연을 듣고 보니 요 녀석이 더 맛있어 보이는군요. 여보야 자. 한 입 더 먹어. 구운 떡갈비를 아. 준다. 배우 불어주려고 했는데 이번에 건 불어줄 수가 없겠다.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 육즙이 좔좔 흐르는 떡갈비를 준다. 어떠세요? 오, 맛있어요. 맛있죠? 네. 씹는 식감도 있고 지금 육즙도 엄청 터지죠? 네네네. 저희 떡갈비가 이렇습니다. 지혜 씨가 오늘따라 유독 기분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떡갈비 납품 주문이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남편 성빈 씨, 아니 든든한 공장장님에게 생산을 맡기고 지혜 씨는 외근을 나갑니다. 지혜 씨가 트럭을 운전한다. 저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에 물건 납품하러 갑니다. 오! 네, 이해하세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속 방지턱을 넘는다. 아니, 제가 맨날 시간에 쫓기면서 살다 보니까 운전이 조금 거칠어요. 아이도 키워야 되고요.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뿐만 아니고 다른 워킹맘들도 다 그렇겠지만 또 저는 대표잖아요. 밑에 직원들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 혼자 제 입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다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팔로도 더 뚫어야겠고 매출도 더 내야겠고 그래야 생산도 더 원활하게 많이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새벽에도 자다 일어나서 사업계획서도 쓰고 그래요 저희는. 아이고, 이를 어쩌나요? 도시에서보다 야근이 늘었답니다. 일상의 속도 역시 더 빨라졌다는데요. 하지만 걸음걸이는 한결 가벼워졌고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웠던 무언가가 사라졌습니다. 비워내니 채워질 여유가 생긴 겁니다. 지혜 씨가 로컬 푸드 매장의 빈 냉동고에 포장된 떡갈비 제품을 채워 넣는다. 아까처럼 냉장고가 딱 비어 있으면 뿌듯하시겠어요. 엄청 뿌듯해요. 이 기쁨 말로 할 수 없어요. 지혜 씨가 카트를 밀고 매장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물건 깔고 있는데 소비자분들이 사가실 때도 있거든요. 그때 이거 만드시는 분이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런 분들 간혹 계세요. 겁나 좋아요. 현재 고정 거래처는 20곳가량이라는데요. 딸 혜빈이가 하루가 다르게 큰 것처럼 판매량도 쑥쑥 자란답니다. 오늘은 인근 전주까지 배달을 나왔습니다. 한옥마을 식당. 언니! 잘 지내셨죠? 이 떡갈비 이렇게 지금 1차 직화해서 오면 언니네게 구울 때 냄새가 많이 퍼져요? 냄새 퍼지긴 하는데 이제 내가 후드 같은 걸 켜놓으니까 아, 별로 안 퍼지겠네. 왜냐면 이게 냄새가 손님들 발길도 잡고 입맛도 붙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늘 고민하는 지혜 씨. 여기 있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워낙에 덥죠? 손님이 지혜 씨가 준 떡갈비를 먹는다. 손님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합니다. 안 뜨거워. 맛있죠? 오늘 생각보다 훨씬 맛있죠? 달달하고 맛있어. 일단 부드러운데 밥이 먹고 아, 밥이 밥이- 먹고 싶어요? 밥이 생각나는 맛이에요. 감사합니다. 손님의 한마디에 기분이 저만치 먼저 날아갑니다. 지혜 씨가 홀로 한옥마을 상가거리를 걸어간다. 여기 오면은 또 저의 추억이 담긴 곳이라서 추억이 있어요. 추억이요? 네. 어떤? 지금 저기 뒷면에 보이시는 가게가 제가 처음에 한옥마을 와서 장사하던 가게거든요. 네. 저기에서 이제 비롯돼서 지금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왔죠. 아, 여기서 시작된 거네요, 그러면? 네, 맞아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여기 한옥마을에서 만나서
저한테는 한옥마을이 여러 가지로 의미가 많습니다. 귀농 초기 귀둥대둥하던 시절 넘치는 의욕을 안고 떡갈비버거를 널리 알려보겠노라 작정하고 꾸린 작은 가게. 지혜 씨가 피규어집으로 바뀐 가게를 진짜. 들여다본다. 이 조그만한 가게에서 아유 일이 많았죠. 떡갈비버거와 함께 완주의 좋은 농산물들을 알리고 판매하고 싶어 주변 농민들께 재료 수급을 부탁했지만 현실은 꿈꾸던 이상과 달리 넉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는 조금 어렵다. 이거 아침에 딸라면 너무 힘들고 많이나 팔면 내가 뭐라고 안 하는데 너무 조금씩 파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 라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또 약간 힘들었죠. 네. 숱한 현실 속에서 꿈의 모서리들이 채이고 깎일 무렵 지혜 씨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무뎌진 꿈의 모서리들을 다시 빛나게 해준 사람입니다. 혼자 꾸는 꿈은 그저 꿈이고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했던가요? 든든한 내 편이 생기니 의욕은 태산이 되고 걱정은 티끌이 됩니다. 부부가 냇가에 발을 담그고 있다. 그나저나 두 분은 어떻게 만난 건가요? 아 시원하다. 저 옛날에 한옥마을에서 가게 할 때 또 인근 가게에서 남편도 일하고 있었어가지고 저희가 만났죠. 남편 성빈 씨가 수줍게 웃는다. 저는 원래 그렇게 일을 하다가 갑자기 손님으로 오셨는데 그 당시에 제 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줬죠. 제 와이프가 너무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약간 저를 동생 다루듯이 막 밥도 잘 챙겨줬었고 밥은 먹었냐, 오늘 뭐 일은 어땠냐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많이 제가 보살핌을 많이 받았었죠. 키웠나요 그러면? 제가 거의 키웠죠. 사실 제가 그 모습에 좀 반했었거든요. 아내를 만나 시골에 두 발을 담그게 된 성빈 씨. 결혼 후 4년 이곳에 오롯이 물들어갑니다. 네, 와서 발도 담그고 땀도 식히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없잖아요. 도시에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계곡이나 발 담글 수 있는 거 바로 근처에 없잖아요. 그렇긴 하지. 해질녘 떡갈비 공장 안. 아내와의 꿀 같은 휴식이 흘러가고 다시 일상입니다. 하루의 마지막 업무는 공장 식구들과 함께하는 대청소. 꼼꼼한 성격의 남편 성빈 씨는 어느 한 구석 허투루 지나는 법이 없습니다. 성빈 씨가 솔로 공장 바닥을 비누칠한다. 이게 청소를 깔끔히 하셔야겠어요. 기름이라서. 맨날 이렇게 하니까 힘은 드는데 무조건 해야죠. 위험하기도 하고. 저희가 작업할 때는 상관없는데 아침부터 출근해서는 이제 약간 그때는 긴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미끄러져서 다칠 수도 있고요. 악취도 나고. 항상 해줘야 돼요. 기름 때문에 꼭 되게 꼼꼼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청소는 한 몇 시간 하세요? 보통 짧으면 2시간 하고요. 한 3시간 이상은 해야 돼요. 성빈 씨가 장비와 기계들을 빼고 구석구석 닦는다. 산적한 일상 속에서 제 몫의 쉼표와 마침표를 온전히 챙기는 하루. 부부는 그렇게 잘 정돈된 은은한 저녁을 맞습니다. 부부가 혜빈이의 손을 잡고 하얀 전원주택 앞에 도착한다. 세 식구는 종종 공장 근처에 있는 친정으로 퇴근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혜빈이를 번쩍 안아준다. 먼저 할게요. 노재석 씨 61세. 할아버지와 혜빈이의 인사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피로 회복제는 없겠죠. 주방. 할머니는 마음이 바쁩니다. 딸의 사위에 손녀 혜빈이까지 골고루 입맛을 챙겨주고 싶어 오늘도 상다리가 휘청입니다. 식구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한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하는 거야? 몇만 장 지금? 목표냐고? 응. 지혜 씨의 부모님은 22년 전 귀농을 했습니다. 대기업 과장에서 돌연 시골행을 선언한 아버지는 그간 완주의 로컬 푸드 바람을 일으키고 체험 마을인 창포 마을을 일궈냈습니다. 가만 보니 그 아버지의 그 딸인 듯하죠. 미리 만들어 놔야 불편하잖아요. 이거는 그렇지 않고 그냥 박스만 갖다 주면 알아서 10개도 될 수 있고 12개도 될 수 있고 다 맞는 말씀 안 하시니까 반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뭐 이달에 뭐 생산 계획이 있으면 저는 이 정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떠냐 말씀을 드리면 그거 가지고 되겠냐, 더 많이 해라, 혹은 더 조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딱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고객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가을철에 감 많이 날 때는 감 따서 택배에다 같이 넣어드리기도 하고 이래요. 시골에 인심 같은 걸 담아드린다고.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아빠한테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노재석 씨. 아니 사실은 뭐 제가 뭐 어떤 얘기를 해주기보다 알아서 너무나들 둘이 잘하니까 그래서 최고의 그 판매 어떤 마케팅의 그 포인트는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지름길이고, 그다음에 제품의 어떤 질도 높이고, 그다음에 어떤 소비의 어떤 트렌드를 읽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혜 씨에게 아버지는 앞서서 길을 걸어가며 험한 바람 막아주고 모난 돌 걷어주었던 든든한 인생의 스승입니다. 재석 씨가 몸을 흔드는 혜빈이를 보며 미소를 짓는다. 오래전 아버지가 몸소 보여준 삶의 이정표를 따라 이제 3대가 나란히 같은 길 위에 있습니다. 끝나는 게 중요해. 어둠 속에서 승합차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밝히며 떡갈비 공장 앞으로 들어온다. 자막 새벽 4시. 날이 밝으려면 아직 까마득한데 부부가 공장 문을 열었습니다. 부부가 불을 켜고 사무실로 들어간다. 지금 몇 시인데 이렇게 지금 새벽 4시입니다. 아니 무슨 밤에 들어가셨다가 밤에 나오시네요. 지금 이 시간에 나와야지만이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미리 구워놔야 직원들이 출근하면 바로 또 포장하는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랑 저랑 좀 일찍 출근하고 있습니다. 하루 걸러 새벽 출근이 이젠 몸에 밴 일상입니다. 제조실 안. 많이 구웠다. 오늘 직원들 오면 그러겠다. 사장님 아침에 왜 이렇게 많이 구워 놓으셨냐고. 지혜 씨가 기계에 반죽을 넣는다. 일정 기간 숙성 과정을 거친 반죽은 처음보다 더 찰기가 있고 서로 단단히 엉겨 모양이 쉽게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기계를 거쳐 나오지만 예전엔 이 과정을 전부 손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떡갈비가 동그란 모양으로 나온다. 저희는 이제 고기들이 다 차갑잖아요. 양념도 좀 차가운 편이고 겨울에는 진짜 여기 난방 시설을 할 수가 없어서 항상 온도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고기다 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선선한 그 기온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물도 얼 정도거든요. 습도가. 근데 그때 고기를 만지면 진짜 막 손이 꽝꽝 얼어서 막 감각이 아예 없어져요. 예, 동상 걸릴 뻔한 적도 있고요. 그때 생각하면 진짜 아찔하네요. 야 옛날이라고 하니까 엄청 옛날 같다. 그치? 그러니까 그 옛날에 몇년 전인가? 라떼는 이러면서 불과 한 3년 전까지
저희 그렇게 했죠. 3년. 아 그렇죠, 네. 지금은 기계 신세계에 대해서 매일매일 감탄하고 있는 중이에요. 차곡차곡 시간이 쌓이는 동안 노하우도 쌓이고 성실한 맛을 인정해주는 고객들도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월 30만 원 수입에서 시작한 소일거리가 이제는 월 매출 3천만 원에 달하는 건실한 사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아, 배고파서 안 되겠어요. 하나 먹어봐야겠어. 여보, 이거 먹어보자. 나 배고파. 내가 지금 오늘 첫 그 나온 거야? 아, 나 너무 배고파. 원래 빵집에서도 아침에 첫 빵은 주인이 먹는다면서요. 저희도 약간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뜨거. 빨리. 지혜 씨가 상빈 씨 입에 떡갈비를 쏙 넣어준다. 장난 아니다. 오늘 육즙 진짜 많다. 더 줘. 맛있는데? 근데 진짜 맛있다. 나 진짜 배고팠어. 이거 봐. 아, 빨리 줘. 알았어. 지혜 씨가 위생장갑 낀 손으로 떡갈비를 호불어서 먹여준다. 그래서 내가 시켜준 거라고. 되었어. 봐봐. 지혜 씨가 남은 떡갈비를 먹는다. 빨리 가서 밥 해. 그냥 주먹밥 이런 거 갖고 와야 되겠어. 부부는 매일 쫀득한 하루를 함께 만듭니다. 가족이면서 친구면서 동료면서 이러니까 좋아요. 함께 많은 시간도 보내고 덕분에 많은 얘기도 할 수 있고 개그 코드도 좀 맞아가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결혼 초창기에 제일 안 맞았던 게 개그 코드거든요. 약간 옛날로 따지자면 우차사대 개콘 이런 느낌? 당최 남편의 개그 코드에 제가 웃어줄 수가 없어가지고 연애할 때 가장 그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그거였어요. 지혜 씨가 구운 떡갈비를 오븐 트레이에 차곡차곡 쌓아 놓는다. 새벽 작업을 하면서 피곤할 법도 한데 일이 알콩달콩 하는 걸 보니 제가 볼 때 두 사람은 천생짝꿍인 듯합니다. 나비가 아침 이슬 먹으러 나온 시간, 바람 손잡고 벼가 춤추는 시간, 농촌의 시간표대로 하루가 기지개를 켭니다. 안녕하세요. 지혜 씨가 지인의 수수밭을 찾았습니다. 뭐 옥수수도 이렇게 위로 나오잖아. 맞아 위로 나오잖아. 이제 청년농부 일반 최병용 씨 사람이 볼 때는 38세. 이제 옥수수랑 비슷하니까 헷갈릴 수. 이게 옥수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 많아. 그지? 있어. 나도 장비 줘. 이게 맞는 거야. 나도 줘. 한번 따볼래? 한번 따보자. 한번 따봐. 일로 왔다가 일로. 아, 일수는 오빠! 얼마 부족한데 요새 시골. 짧게 잘래? 길게 잘래? 아니? 그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 오케이. 귀농 초기에 소규모 작물 농사를 지으며 야무진 수확도 맛봤다는 지혜 씨. 하나 수수는 오늘이 처음이랍니다. 아. 근데 이거를 미리 이렇게 제끼면 일할 사람 성격답게 손길도 시원시원합니다. 금방 많이 땄네. 오늘 이곳을 찾은 이유는 수수를 이용해 색다른 떡갈비 개발에 착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른바 신제품 프로젝트. 과연 어떤 신제품을 계획 중인 걸까요? 닦아주는 거야. 맷돌이 안에 있어. 이 아. 맷돌을 닦아서 맨질맨질하게 만들어? 아. 생으로 못 먹으니까 섞으러서. 아. 지혜 씨는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무엇이든 떡갈비와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라는데요. 아버지 수수부꾸미 드셔보셨어요? 수수부꾸미? 가끔 먹죠. 그거 좋아하세요? 시계 찬자갖고 좋지. 그죠? 제가 그 이거 수수 가지고 부꾸미처럼 좀 찰기 있게 떡갈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좋아. 괜찮을까요? 좋아요. 제가 그럼 만들어 갖고 한번 갖고 올게요, 아버님. 네, 만들어 놔. 수수 받는 기계 앞. 내친 김에 근처 방앗간까지 들렀습니다. 곱게 빻은 수수가루가 들어가는 떡갈비라 저도 궁금해지네요. 오, 제대로 알았어. 연구해가지고 만드는 거 잘 만들잖아.
그럼 또 그 제 전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 잘 만들어서 이게 상품화가 됐어. 잘 팔려. 그럼 수수 계속 공급해 주는 거야? 내가 널 감당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하는 데까지는 해볼게. 그러면 잘 팔리면 계속 농사도 더 많이 짓고 원활하게 아. 공급하시는 거죠? 그래서 와서 좀 같이 좀 아까처럼 좀 따주고 해야 돼. 아, 쉬는 생산까지? 날, 아, 그럼. 아하. 그래야 더 그럼 싸게 해주시는 거죠? 그만큼 인건비 빼고? 알겠습니다. 아, 예. 네. 좋다, 좋다. 싸게 해드릴게요. 좋아. 네. 알겠다, 이제. 가스도 만들어야지. 부푼 가슴을 안고 공장으로 돌아가는 지혜 씨. 하지만 생산을 총괄하는 남편, 아니 공장장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시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데요. 떡갈비 제조 시 유독 조심조심 공장장님의 눈치를 살피는 지혜 씨. 뭐해? 신제품 개발하려고. 또 뭐 하려고? 아니, 어제 수수 내가 이거 수확해왔잖아. 너 이거 한번 근데- 또 만들어 보려고. 옆에서 방해 안 되게 살짝 할게. 안 봐야 속 편하지. 빨리 할게, 빨리 하고 빨리 없앨게. 지혜 씨가 반죽통에 수수 가루 등의 재료를 넣는다. 셋방살이의 서러움이 이만할까요? 급하게 준비된 재료들로 서둘러 반죽에 들어가 봅니다. 어느새 공장장님이 감독을 나왔네요. 네, 맨날 해가지고 일만 벌려놔서 문제예요. 정작 도와주진 않아요, 저를. 맨날 제품 개발에만 하고. 그런 과정이 좀 있어야 뭔가 좀 계속 발전이나 이런 게 되지 않을까요? 하기가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기본맛밖에 없었는데 매운맛도 와이프가 개발을 해서 신제품 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좀 이거 지금 하는 거는 뭔지 아시죠? 네, 지금 뭐 수수 갖고 뭐 한다고 하는데 과연 될까요?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막 개발한 거 있어요? 다른 떡갈비? 뭐 비트를 넣어서 좀 색감을 좀 빨갛게 해서 비트 떡갈비도 만드는 적이 있었고요. 네, 저희는 언제나 1년 365일 시제품 개발 중입니다. 수수로 하다 보니까 확실히 찰기가 찰지지. 좀 더 찰져요, 봐. 이게 점성이 있나? 네, 아무래도 수수부꾸미 이런 거 보면 약간 찰기가 생겨서 얘도 훨씬 더 쫀득쫀득한 느낌이 좀 있는데요? 말로는 투덜투덜해도 어느새 옆에서 도와주는 남편 성빈 씨. 사실 늘 부부가 함께 의견을 주고받으며 신제품을 개발해 왔습니다. 괜찮은데? 생각보다 더 괜찮은데? 모양을 둥글게 잡아준다. 여보, 네. 너무 맛있으면 어떡하지? 그럼 바로 이제 포장 패키지 만들어야지. 디자인 맡겨야지. 너무 맛있을까 봐 걱정이 되나, 지금? 드디어 오븐에 넣어 구울 차례. 과연 부부의 신제품 개발은 성공할까요? 어느덧 다 구워진 떡갈비들. 여보, 빨리 와봐. 이제 나왔어. 뭐가? 아, 짜잔. 오, 색깔 괜찮지? 괜찮은데? 익반죽 하나랑 우리 가루 넣은 거 하나 가져가가지고 먹어보자. 그래. 가자. 어서 와. 지혜 씨가 손바닥만한 떡갈비 하나를 집어서 반으로 가른다. 우와, 육즙 봐, 여보. 맛있겠다. 맛있겠는데? 먹어봐. 반죽은 어떤지. 수수 익반죽 넣어가지고 좀 더 떡처럼 쫀득쫀득하지 않아? 맛은 똑같은데 식감이 좀 별론데? 별로라고? 미끌미끌거려. 진짜로? 지혜 씨가 떡갈비를 조금 떼어서 먹어본다. 그렇지 않아? 내가 생각했던 맛이 아닌데? 그치. 분명히 안에 떡이어야 되는데?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덜 익었다고 생각하려나? 약간 그렇게도 느껴지겠어. 분위기를 보아하니 신제품 개발은 실패한 것 같은데
내일은 또 뭐 개발하지? 조. 조? 알았어. 내일은 차조 넣은 떡갈비 또 먹는 거야? 기대할게. 알았어. 실패를 하고도 부부의 표정은 왜 이리 밝은지, 대책 없이 유쾌한 이 긍정의 에너지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박성빈 노지의 부부 인터뷰. 일단 저는 현실적으로요 100억을 모으는 게 꿈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는 좀 사회적 기업으로 좀 성장시키고 싶어요. 사회에 좀 도움이 되는. 맞아요.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뭐 명절 때나 뭐 이럴 때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외국인 친구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있는데 좀 어려운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기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제 제가 청년이었고 농촌에서 창업을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누가 뭔가 이런 길을 좀 알려줬으면 조금 더 쉽게 왔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청년인데 시골에서 창업을 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서 좀 많이 알려주고 가르쳐서 본인들이 또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하고 싶습니다. 네.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이 깃드는 공간 사이에도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론 풋내나고 때로는 한참 어설펐던 반짝이는 두 젊음은 이제 서서히 익어갑니다. 떡갈비처럼 쫀득한 인생을 빚어가는 중입니다. 며칠 후 수수 떡갈비 재도전. 신제품 맛보는 수수밭 주인. 쫀득쫀득한 기가 있어. 좀 더 있는 것 같아. 좋은데? 이거 대박 나갔는데. 그죠? 내가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맛있네. 저거 수수 내가 다 할 수 있겠는데? 기획 제작 KTV 오늘 잠을 안 자고 해야겠네. 태풍 오기 전에 다 데워놔야지.